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AI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지 며칠째인데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을 잡아두는 건지. 그래서 저도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화가 엄청난 걸작은 아니에요. CG도 어색한 부분이 있고 2시간 안에 모든 걸 담기엔 무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극장에 나오면서 말이 없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결말을 알고 들어갔는데도요. 단종이 죽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요. 이게 단순히 슬픈 영화의 힘이 아니에요. 이 영화가 건드린 건 스크린 속 570년 전 소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였거든요. 오늘 그게 뭔지 심리학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단종이 불쌍한 건가요? 아니면 박지훈이 좋아진 건가요? 웃기는 질문 같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단종 포토카드가 중국 플랫폼에서 팔리고 있고 단종 오빠라는 밈이 돌아다니고 박지훈 전작이 역주행 중이에요. 단종의 유배지였던 염월 청룡포를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이 2달 만에 작년 연간 방문객을 넘어섰어요. 세조묘에는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어요. 570년 전에 죽은 사람 묘예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동인시라고 불러요. 배우와 캐릭터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에요. 박지훈이 단종을 연기한 게 아니라 박지훈이 단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관객의 뇌 안에서요. 실제로 감독이 박지훈을 처음 봤을 때 딱 한마디를 했대요. 단종이다. 그 눈빛이 단종의 처연함과 너무 닮아 있었던 거예요. 관객은 그 눈빛을 보면서 배우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단종을 만난 것처럼 느꼈어요. 우리 뇌는요, 감정이 충분히 강하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않아요. 스크린 속 17소년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볼 때 우리 뇌는 그걸 실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처럼 똑같이 처리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도 뇌는 아직 애도 중인 거예요. 밥 먹다가 눈물이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진짜 누군가를 잃은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필 단종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9살에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12살에 아버지마저 잃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숙부에게 왕위까지 빼앗겼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강원도 영월 오지로 끌려온 17소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결국 내리는 결론이에요.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반복된 상실 끝에 뇌가 내린 생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경험, 억울한데 아무도 몰라줬던 기억, 아무리 버텨도 안 되는 것 같았던 그 감각, 단종의 이야기, 그 기억을 정확히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다들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시대예요. 티켓값은 오르고 굳이 극장 갈 이유가 없어진 시대. 실제로 작년 극장 관객이 2천만 명 이상 줄었어요. 한국 영화 침체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침체기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갔어요. 얼마를 다 알면서도요. 전쟁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답답한 시대에 억울하고 지쳤는데 말할 곳이 없던 사람들이 스크린 속 17소년을 보면서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감정을 거기서 터트린 거예요. 이게 그 눈물의 진짜 이유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570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도 다 알아요. 교과서에서 이미 배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요? 평생 극장 영화를 안 보던 분이 이 영화는 봤어요. 70 넘어서 처음으로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봤어요. 여든이 된 아버지를 모시고 2회차를 갔다는 분도 있어요. 티켓값 비싸다고 극장 발길을 끊었던 분들이 이 영화 앞에서는 기꺼이 2번, 3번에 갔어요. 왜일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잃고 평생 내 편이 없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분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한참 쏟았대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슬프지 않으면 살면서 슬픈 일이 없던 분입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아팠던 적이 있는 사람은 다 울게 되어 있는 영화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긴 건 세조예요. 권력을 가져간 것도 왕위를 차지한 것도 세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단종이에요. 이긴 사람보다 억울하게 진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종대왕도, 문종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 당신의 손자이고 아들인 단종이 570년이 지나서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500년 만의 장례식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17소년의 넋을 지금 우리가 극장에서 달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 안에는 지금까지 억울했던 내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있어요.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왔던 내가 있어요. 극장이라는 어두운 공간에서 허락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똑같이 느꼈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가 끝났어요. 불이 켜졌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지지 않아요. 옆 사람도 그래요.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집에 왔어요. 씻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며칠이 지났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요. 이상하죠? 얼마를 알고 들어갔어요. 단종이 죽는다는 거 다 알았어요. 57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요, 감정이 충분히 강하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않아요. 2시간 동안 단종의 두려움을 같이 받고 단종의 외로움을 같이 느꼈고 단종의 마지막을 같이 지켰어요. 그러면 뇌는 그걸 진짜로 처리해요. 대화가 끝나는 순간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눈물이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진짜 누군가를 잃은 것처럼 아직 애도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이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에요. 누군가 울었다고 하니까 나도 더 슬퍼지고, 두 번 봤다고 하니까 나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더 봐줘야 할 것 같은 마음, 더 기억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 수천만 명이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슬픔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혼자였으면 하루 이틀이면 잊었을 감정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예요. 영화가 불을 당긴 거예요. 몰랐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안쓰러운 거예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고 9살의 할아버지가 떠나고 12살의 아버지마저 잃었어요. 그리고 15세 가장 가까운 숙부에게 왕위까지 빼앗겼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영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매일 밥상을 들고 왔어요. 흰쌀밥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차린 밥상이에요. 근데 홍이는 그 밥상을 매번 물렸어요. 처음엔 그냥 고집인 줄 알았어요. 어린 왕의 반찬 투정인가 싶었어요.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다 죽어간 신하들을 두고 차마 혼자 밥을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턱끝까지 차오른 분노와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그 밥상은 달랐어요. 살면서 한 번도 왕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매일 문 앞에 차려놓는 거예요. 이 평행선이 호랑이 한 마리 때문에 깨졌어요. 마을을 위협하던 호랑이 앞에서 늘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소년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활 시위를 당겼어요. 그건 단순히 짐승을 잡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그 소년의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경산이에요. 조선시대에 왕족이 백성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홍의가 마을 사람들과 밥상을 나눴어요. 그 순간 흰쌀밥은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함께 먹는 밥이 됐어요. 같은 식구가 됐어요. 식구, 입식, 입구, 같은 입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결말이 비극인 거 알아요? 단종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소중한 식구로 사랑받고 보호받았다는 걸 그 소박한 밥상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어몽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목숨을 걸고 단종 곁에 남은 사람, 이득이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졌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과 타협해요.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키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날들이 쌓여요. 근데 어몽도를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도 원래 저런 사람이었다고. 나도 원래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 기억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엄씨에게 밥을 사고 싶다.
영화가 끝났는데 그 마음이 현실로 넘어온 거예요. 500년 전 소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걸 다시 꺼내준 거예요. 안쓰러움, 억울함, 그리고 따뜻함.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안쓰러움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혼자 다 감당해야 했던 사람을 볼 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그 감각이에요. 단종을 보면서 느낀 그 감정. 사실 살면서 한 번쯤 나도 그런 사람이었던 적 있잖아요. 억울함은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줬던 기억.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작아져야 했던 순간들. 그게 단종의 이야기랑 너무 닮아 있어서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함은요, 어몽도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무 이득도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장면에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난 거예요.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원래 저랬는데, 바빠서, 피곤해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17 소년 하나가 그걸 다 꺼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며칠째 눈물이 난다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따뜻하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아요. 단종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마음이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